인구 감소, 출산율 저하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 한 두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중국이 부자가 돼서 인구가 줄어든 게 아니라 부자가 되기 전에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의 단가의 세대는 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근데 사기를 당할 때 그 금액을 보면은 놀라워요. 막 10억, 20억, 30억씩 네. 나옵니다. 한국은 반반이에요. 국민연금이 하나의 구원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지금 노령화, 인구 감소, 누가 노인들을 먹여 살릴 것이냐는 문제의 측면에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노인이 많은 그런 국가로 발전한다라는 것은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루이지안 전환점이라고 그래가지고선 인구가 줄게 되면은 임금이 올라갑니다. 사람을 구하기가 힘드니까요. 네. 그러면은 중국이 지금까지 개혁 개방을 해서 성장을 했던 과정 속에서 가장 큰 보너스는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노동력이었어요. 풍부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은 노동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던 테크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첨단 산업으로부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 인구 감소가 가지고 오는 중국 사회 전반에 대한 부담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백지 혁명 들어보셨죠? 네. 코로나가 풀리면서 아유 월드컵 보니까 다른 나라 마스크 안 사람들은 마스크 안 쓰는데 네. 우리만 열심히 쓰고 밖에도 못 나가게 한다.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백지 들고 나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제 더 세게 나가면은 잡혀갈 수 있으니까 그걸 못한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백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발 시위는 뭐냐? 노인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퇴직금을 받아서 연금을 받는데 국가가 이런 겁니다. 연금 수혜자가 너무 많으니까 70%를 국가가 운영하고 30%를 개인이 운영하라. 그러면은 70%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돈이 부정한 대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여기서 조기로 뺄 수도 있고 네. 저기서 여기로 뺄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발 시위가 중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병원 가가지고서 나 여기 의료보험 약 사러 왔습니다 하고 갔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냐? 병원에 가가지고선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약 처방전을 받고 약 처방전에 자기가 돈을 먼저 냅니다. 그리고 돈을 내고 그 영수증의 70%를 정부에다가 신청을 해요. 그러면 정부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심의를 합니다. 제대로 된 약인지 정기적으로 받는 약인지 필요한 약인지 얼마만큼 복잡합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시위를 하고 있어요. 네. 내 돈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내 사유재산인데 국가가 갖고 가서 마음대로 하는 것도 그리고 행정 절차가 너무 불편하다.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는 가장 뭐 지남철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네. 근데 노인들의 이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중국 정부로 보게 되면 굉장히 위태로운 겁니다. 근데 이 노인들의 미래가 밝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난하고 이 사람들의 소비는 줄지 않는데 젊은 사람들은 주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노인들을 부양하는 부담이 크고 국가는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돈이 또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인구 감소가 잉태하는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 사회 문제, 연금 문제, 그리고 의료 문제에 더해 가지고선 산업의 발전 문제까지 되기 때문에 중국의 인구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커창이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한 부분을 네 가지 부분을 크게 얘기했는데 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아니에요.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그럼 중국 경제가 결국에는 그 인구 감소 때문에 점점 쪼그라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죠. 굉장히 큰 부담을 갖는 겁니다. 물론 단기는 아니겠죠. 네, 그죠? 장기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가장 빠른 나라는 아시아에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가 우리고요. 우리가 중국보다 더 앞서 네.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어요. 근데 심각한 건 뭐냐 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애를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 격차가 너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애를 황제같이 키워요. 근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같이 키우질 못해요. 거지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업에 대한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균치가 같이 올라가야지 경제 발전이라는 것이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편차가 너무 심해지면은 양극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회주의에서 양극화가 용인되나요?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사회주의인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 양극화가 인구 문제로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제 성장 동력도 굉장히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나가거든요. 외국으로. 그럼 그 자리를 메꾸는 사람은 저임에, 교육을 못 받은 사람에, 가난한 사람에. 그러면은 중국의 성장 동력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구 문제가 가지고 오는 또 하나 특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도가 너무나 크게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의 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진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같은 기간에 미국 수준을 보게 되게 되면은 개혁 개방 시대 때 중국의 평균치를 이제 평균치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미국의 한 15% 정도의 소득 수준이었어요. 임금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한 60%까지 많이 왔습니다. 올랐네요. 예. 근데 전반적인 사회의 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임금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중국을 이탈하는 현상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 기업은 누구보다도 민감하거든요. 삼성전자가 베트남이나 인도로 간 게 그냥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노동비, 그 메리트 가지고서는 더 이상 중국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인구 문제가 갖고 오는 보너스로 개혁 개방에 성공을 했지만 이런 인구 문제로 인해 가지고선 개혁 개방의 추동력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식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